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특징 종목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미국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이제 국채 발행액이 10년 뒤에는 1,000조 엔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비세율이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겁니까? 네, 작년 말 일본의 그 국가 부채는 997조 원이었는데요. 특히 국채 발행만 가지고 보면은 10년 뒤에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베노믹스가 순조롭게 성공하더라도 3%의 명목 성장률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른데요.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장기금리도 1.8%에서 2.5%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재정사항은 전혀 개선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아베 정권이 내건 2020년까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려면은 사회 보장비를 대규모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그 정치인들이 세출 삭감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오늘과 주말에 걸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소매 판매와 같은 경우는 1월 지표가 춘절로 미뤄지면서 1, 2월 지표 함께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되는 2월 수출 증가율은 10%로 1월 달보다 크게 둔화될 거고요. 또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8.8%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역 수지는 78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그 춘절은 1월이 있었지만 올해는 2월로 늦춰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중국 제품에 대한 그 선진국들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토요일 날 발표되는 1,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1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행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세가 꺾였고요. 부정부패 단속 강화로 인해서 사치품의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1, 2월 달에 고정자산 투자도 20.4%로 12월보다는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선행 지표는 신규 착공 프로젝트가 12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산업 생산도 춘절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10.3%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 전후로 아무래도 1월달보다는 1%포인트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경기 민감지라고 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대중국 그 수출 회복세도 좀 더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는데요. 이 점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중국이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입을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국 그 수출 비중이 전체 4분의 1에 되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한 13%나 되는데요.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대만,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더 이상 구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20년까지는 0.9%포인트 감소한 3.4%까지 떨어지고요. 앞으로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0.8%포인트가 더 하락한 2.6%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제품, 철강, IT 부품,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좀 장기적으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우리 시장이 가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소비가 촉진될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이제 어떠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소비 시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뉴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하는 90개 도시의 그 새로운 도시화가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간 4억 명의 도시 인구가 도시민화되기 때문에 40조 위엔의 투자 수요가 창출이 되고요. 또 이 때문에 그 시진핑 총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 오염 방지라든지 하수 처리, 고체 폐기물, 원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특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 대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발전, 그리고 연료에 포함된 유황 성분을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에코 자동차 등이 활발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건강한 중국이라는 의료 전략이 추진되는데요. 7대 산업에 4천억 위엔이 투자되니까 7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첨단 의료 설비 기계, 임플란트, 공기청정기, 그리고 웰빙용 식품 같은 경우에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금융 시장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안 캐시만 지금 중국 민간 금융 시장에 들어갔는데 다른 그 소비자 금융들도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스나 지방은행, 보험사, 투자 운용사들도 중국의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리는 만큼 앞으로는 좀 이들 종목도 수혜주로 꼽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